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대표, 골치 아파. 이 대표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그 최고의 회의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는 바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되는, 어제 방송해드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의 나라 일이지만 곧 우리나라가 어찌 될 건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처음부터 참 염려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나 역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참 묘한 나라의 정치인데, 정치 경륜도 없이 또 나이도 젊은 그 대표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씩 이렇게 볼 때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글로다 너무 많이 남겨서 꼭 그 비서나 뭐 업무과장들이 일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좀 줄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하고 대여 투쟁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당직자 대변인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 방송을 잘 듣지 않는 뭐 사람들이니까, 뭐 아직 우리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보도에 드리는 이것을 우리 그 보수 야당들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잘 들으면 참고할 상, 이렇게 필요한 상이 많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뭐 방송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계되는 사람이 있는지 하는 것은 아직 없으리라고, 부족하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상주로 휴가 갔다가 올라왔죠. 어제 17일 날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최고위에서 아주 격한 말, 심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을 많이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에서 얘기하는 토론회, 그거는 이제 취소하고 없는 걸로 하고, 25일 날 자기들의 그 신상 발언,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달 31일 날 그 예비 후보 등록, 당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내 등록도 안 했는데 아는 사람들 갖다가 그런 그 정견 발표, 뭐 자기 입장 발표, 자기 소신 발표 이렇게 하는 것, 뭐 또 토론회, 이런 게 나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너무 실정이 많고 나라가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외교나 안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야당 대통합을 해서 야당 대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그래서 꼭 그 안전하게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인데, 지금 이 대표는 그런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자기 위신과 자기 얼굴 체면만 내세우면서 뭐 정권을 찾아오든지 뭐 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당에 관리하는 거, 뭐 공천권 갖는 거,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도 끝까지 잘 협상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 대통합, 합당 여기에 대한 그 논의를 전면 이제 취소하고 거부한다, 독자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대표는 진짜 대표가 해야 될 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해야 될 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걸, 이 사람이 정말 야당의 대표인가, 그 수권 정당으로 여기 그 정권을 찾아오려고, 가져오려고, 정권을 받아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대표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표직을 내려오고 사람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벌써 실언을 많이 했어요. 대표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에 그 3월 달에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이 말한 것도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표해서도 안 됩니다. 대표해도 내쫓아야 됩니다. 대표라는 것은 하나도 한 사람에게도 불편 없이 그 경선에 나와 있는 지금 13명인가요? 13명이면 13명 잘 평등하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많고 많은 당원들이 선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실격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는 당권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벌써 이미 3월 달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지금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 신문사하고 대담할 적에, 또는 당 입후보 하려는 사람들하고 대담한 거 보면,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2번만 하면 낙마시킨다, 제거시킨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즉시 대표 자격 없는 겁니다. 대표는 당장 물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대표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거를 들은 당원들이 대표라고 인정하고 대표를 존중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희룡 대표가 또 이제 말을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그 후보는 이제 이 과정에서 돌아서 토론을 거치면서 자동 제거시킨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가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이게
진짜 정말 잘못했어요. 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표는 상실해야 됩니다.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안 물러나면 쫓아내야 되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 엉터리 정부, 이 실정이 많은 이 정부에서 정권을 야당이 다시 찾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그것만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분란만 일으키고 당에 나와 있는 1등 주자, 1등 후보로 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험집 잡고 트집 잡고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아주 당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대표를 인정을 했습니까? 예. 대표는 공정해야 됩니다. 최고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뭐 당 대표에 대해서 뭐 질책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당 대표 그 낙마시키고 비상 체제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대표 선거 때 나경원, 걔도 경험이 많고 그래도 지식이 있는 나경원 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당내 그 투표에서는 이기고 1등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표가 됐는데, 나경원 대표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보면 주변에 보면 참 많습니다. 여하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대선이 뭐 출발한 건 아니니까 대표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야당 대표의 자격은 상실됐습니다. 대표로 인정할 수도 없고 대표로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거는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대표 개인을 위해서 지금 이 정당을 운영한다든가 야권에 있는 사람들든가 국민이 그렇게 무슨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연습하는 데도 아니고요. 안철수와의 협상이 깨진 것도 대표가 너무 말을 막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휴가 가는데 휴가 가기 전까지 결정해라. 예스 가는 걸 결정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협상하는 대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협의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준석 대표를 이번 기회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느 편이고 누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치계에서 몸담았던 정치 경륜이 있는 사람,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을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요. 전에 그 방송에도 내가 말씀을 세세 드렸지만, 미국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빈 라덴, 텔레반에 속해 있는 빈 라덴이 쌍둥이 비행기로 여객기로 들이받아서 폭발을 해서 폭파시켰잖아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래가지고
그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텔레반들과 미국과 이제 절충하다가 결국 이제 파키스탄에서 그 저기 사살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001년도부터 올해 2021년도까지 20년간을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줬어요. 근데 국민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저기 하려는 의지와 생각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태한 국민들, 나태한 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무지 이 나라를 어떻게 회생시키고 갈 수 없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그 철수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철수 다 하고 그죠? 몇 프로 지금 철수하는 중인데 말이죠. 지금 그 외국 그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정신이 들었는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그 인근의 외부에 있는 나라로 간다든가 아니면 미국 따라서 가려고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나라 지키는데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또 올바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진작에 미국을 붙들고 우리나라 좀 더 이게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미국이 떠나면 어떡하냐. 왜 진작에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그걸 못했느냐 이게요. 미국 떠나니까 그냥 아주 망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뭐 보던 뉴스에 보면 미국 군용기가 떠나는데 그 활주로에 가서 비행기를 매달리고 있다가 비행기에 떴는데 그 힘이 부족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떨어지는 장면이 이 사진을 찍은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그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 여투이가 다 색감이 다 사람들입니다. 이게 수만 명이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이제 미국이 비행기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이거 태워달라고 비행기를 여기서 그냥 붙들고 올라타고 뭐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비행기 앞에서 비행기 밖에 깔리지든 뭐 몰고 그냥 막 그냥 이거 덤벼듭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도 같이 나가게 해달라 우리 좀 떠나게 해달라 말이지. 이거 보세요 이게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이들 정신 들은 거예요. 이건 거예요. 이제는 못 살겠다. 탈레반 그 무장 그 저기 무장들 단체들을 이 아주 무지막지한 저기 탈레반들하고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 떠나려고 지금 이제 난리시는 거야 이게. 그 뭐 공항 근처 보세요. 여기 밑에도 아주 인산이 이내로 갑니다 이게. 다 떠나려고 그냥 이게요. 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 공항 근처인데도 이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저 미국 가는 비행기 편에 다 떠나려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게요 이게. 여기 아프가니스탄도요. 여러분들 아주 미개인적은 아닙니다. 이 여성들 보세요. 이 여성들이 이게 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거기 여성들 거기 국민들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옷 입고 뭐 입고 다니는 거 봐요. 뭐 선진국이라 아무 손색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던 나라예요. 이렇게 살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비행기에 매달려서 떠나려고 나 우리도 같이 좀 하자 그냥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난리 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자예요. 미국이 떠나라고 종전선언하고 미국이 가라. 지금도 미국을 떠나라고 하는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몰매줘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말로 말 몰매주든지 뭘 더든지 몰매주든지 이 사람들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그러는
완전히 종북 세력들이에요, 그거. 아, 이 나라 지금 현재 미국이 와서 있으면서 크게 군사비용 들이지 않고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좀 제대로 넓게 공부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거는요, 미국이 주둔하고 와서 있기 때문에 이북의 저놈들 그때 좀 땅굴 파고 뭐고서 우리나라 그냥 점령을 하고 얼마나 이북에서 그랬습니까? 그냥 예? 그냥 비행기도 납치하고 뭐 배도 납치하고 그냥 사람도 그냥 잡아가고 예? 1, 2, 4 군부대들 청와대까지 대통령 유람하고 오고 얼마나 그 사람들 그랬습니까? 그게 그때 미국이 없어봐요.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 종북 세력 또 그 빨개들 고정간첩들 이런 것들이 휩싸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벌써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빨리 지금 현재 공산화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군사비용 들이지 않고 이북과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죠. 이 공산국가에 있는 나라가 힘을 합하면 한국 같은 거야 그냥 콧바람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던 이 한국을 미국이 있으면서 여태까지 해서 우리는 경제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해서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미국이 고마운 나라 아니에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봐요. 미국 고마운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고 욕심 많은 한국 사람들, 아니 미국 것이 이렇게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 지켜주고 그 나라 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종북 이 좌빨 정부가 들어서 있지만요, 이 정부 빨리 끌어내고 이 보수 야당에서 정권을 되찾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수습해야 됩니다. 다시 재건하듯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마음속에 우리도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 그리고 미국이 주둔해서 미국이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북이 미국만 나가면요 한국에 등간 무슨 포쏘고 전쟁 치르자는데요 한국 내에 있는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이 한국 국민들은요 그렇게 옛날같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우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태극기 들었다고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검문하고 그 길 못 지나가게 하고 태극기 없는 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말이지. 태극기가 이 나라 깃발이고 이 나라를 표상하는 건데, 그리고 그 태극기가 8.15 광복절 이 나라가 해방된 날,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잔칫날 아닙니까? 이때 그 태극기 들었는데, 못 지나가게? 태극기 들었다고 못 지나가게?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저렇게 뛰어댕기고 저렇게 비행기 쫓아가서 난리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저 사람들이요. 저건 먼 남의 나라만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권을 보수 야당이 다시 찾아오고 이 좌파 정부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첩이 얘기하면 간첩이 어딨냐, 이 나라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저 이북은 저렇게 못 살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간첩이 있겠냐.
그랬는데 간첩단이 체포됐잖아요. 청주에서 3명 구속되고 1명은 지금 현재 구속이 안 됐습니다만 기각됐습니다만 그 사람도 구속돼야 됩니다. 간첩과 연계됐던 사람도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간첩과 연계되거나 간첩들과 같이 놀아나면 안 되겠다, 간첩과 손잡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조건 간첩과 연루된 사람들도 전부 잡아들여서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 어떻게 우물쭈물 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이나 검찰들이요, 정말 이 시대 저 아프가니스탄 저거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민주주의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제일 먼저 잡아가요. 제일 먼저 죽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그들의 수법 아닙니까 이게. 저 뛰어서 비행기를 왜 쫓아갑니까? 비행기 다 문 닫았는데. 예? 그래도 그냥 어떻게 타보려고 타달라고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만 명이 저렇게 뛰어댕겨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오늘 어저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봐요. 이 사람들 이게 봐요. 그냥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빈 몸뚱이로 나만이라도 사람이라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공항으로 몰려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배를 타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건너가던데, 바다가 없는 그 아시아 큰 대륙, 이란, 거기 파키스탄, 뭐 중국, 소련,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다 있는데 그 가운데 배에 있어요. 저기가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내륙을 가려면 뭐 산악지도 높고 뭐 그래서 가기가 외국은 그 옆에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 너무 나라 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뜨면 하니까.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냥 저렇게 난리가 아닙니까? 아주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니, 이게 비행기 앞에 그냥 쫓아가고 이게 뛰는 거,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비행기인데, 이거 비행기인데, 그냥 아주, 여러분들 보십니까? 화면에 아주 수만 명이 그 비행기 활치로의 넓은 마당에 꽉 찼잖아요. 이게. 그냥 빈손으로 뛰는 거야. 빈손으로. 뭐, 보따리고 뭐고 이거 없어요. 목숨만 나 살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계시면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1년 전에 뭐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이고 내일 일어나는 일이고 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부들, 이 문통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돌리세요. 이북에 아무리 이북 쳐다보고 이북 쫓아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북에서 뭐 하루 이틀은 또 몰라요. 반겨둘지. 이북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자유물결, 자유대한, 자유민주주의를 느낀 사람들은 이북에서는요, 그 이북에다 두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로 행동으로 그 이북의 순진한 국민들에게 그 전염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살려두질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준석 그 당대표의 문제점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저렇게 처량하고 참 어쩔 수 없는, 참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지, 사람이 국민들이 참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꼭 필요하다는 거, 나라가 이게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그 민주주의, 저 공산들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공산당이 공산놈들 그 1인 독재하는 놈들 아닙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키자. 여러분들 누가 얘기할 때 이거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그쪽에 그거 속지 마세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저 사회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를 갖다가 내보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들도 공산민주주의라고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이나 글 쓸 때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하면요, 거기는 그 내막을 들여다 봐야나 하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래놓고 이 지금 현재 보통 얘기할 때는 이 종북 좌파들은 민주주의, 민주주화 운동, 뭐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방송 권중광 TV를 보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분씩만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나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그 빨간색 있는 거, 그 오른쪽 아래 그 중간에 있는 빨간색 구독이라는 건 그 손으로 다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까맣게 되면 그냥 그렇게 놔두면 그냥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놔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세금이나 무슨 시청료 뭐 이런 거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엄지척에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하얀색을 타치하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이제 좋아요인데요. 좋아요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게 알림이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면 유튜브 방송에서 그 띄워줍니다. 이 방송 나오는 거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으면은 띄워주지도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요는 매일 그 프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그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거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부담 없으니까 여러분들 권중광 TV를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뭐 친구나 또는 또는 후배나 또는 뭐 식구들에게 해서 한 사람씩 구독자를 늘려주시면 제가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빠르고 좋은 소식을 많이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